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월 첫 주는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간 혹은 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대부분의 요일에 오후에 약간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반적으로 1월 상반기의 강우량은 싱가포르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주 동안 기온은 섭씨 23도에서 33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후에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겨 나가세요. 지난주에 오차되어 있는 만다린 호텔에서 10여 국에서 온 사람들 1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는데 그 유전자가 비슷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다린 호텔에서 격리하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분은 무려 5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다린 호텔에서 격리를 하다가 다른 호텔로 옮겨서 격리를 하시던 분 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총 3번의 테스트를 하셨나 봐요. 2번 테스트는 음성이었고 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 양성 반응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다린 호텔 내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확진되는 날 총 14명의 입국자들이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약 1년여간 한국에서 들어와서 확진자가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한국인 중에서 싱가포르에 계속 머물다가 확진자가 된 케이스는 한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싱가포르로 입국한 후에 확진자로 판명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총 30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5명이 지역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번 주가 지역 감염자가 근래 들어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5명의 지역 감염자 중에는 14살의 래플스걸스 학생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근무하는 승무원 1명과 기장 1명이 이번 주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한 케이스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12월 12일에 뉴욕으로 비행을 한 이후에 12월 16일 날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왔대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12월 23일, 12월 25일에 승무원 테스트 프로토콜에 따라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CR 테스트, 그러니까 면봉을 코에 넣어서 하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고요. 결과를 빨리 받는 그런 어떤 간단한 테스트였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27일에 추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양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승무원이 부업으로 그랩 드라이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랩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6일에 들어와서 첫 테스트를 23일 날 했잖아요. 근데 테스트도 하기 전에 17일부터 24일까지 그랩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영국에서 22일 날 싱가포르로 돌아왔고 23일 검사받은 것에는 음성이 나왔는데 26일 날 열이 나서 그 다음에 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29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2명이나 항공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양성 판정이 나오자 앞으로 승무원들은 더 엄격한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룸 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음식을 직접 받으면 안 되고 문 앞에 놓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음식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 지역요, 거기에 체제하는 사람들은 도착할 때 그리고 싱가포르 돌아와서 3일, 싱가포르 돌아와서 7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이 7일째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기장님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영국에서 돌아온 후 12월 21일에 14일 자가 격리를 마쳤대요.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몸살 기운이 나고 25일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29일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영국 변종 바이러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영국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프랑스에서도 발견되었고 중국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싱가포르에서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8일부터 페이즈 3가 되면서 기존에 5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8명 모이는 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테이블에 앉을 때 나랑 같이 간 사람들 외에 한 테이블에 8명까지 앉을 수 있으면 다른 팀이 합석을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룹 사람들하고 1m를 유지한다면 그 한 테이블에 앉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집은 식구가 8명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8명 이상이 같이 외출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8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가구의 사람들인지 아닌지 공공장소에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출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줄 서는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1m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얘기했더니 당연히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1m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m 간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줄을 서는 장소와 방법은 거기 직원의 지시를 따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덜 바쁜 시간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1m 간격을 지키지 않고 나한테 가까이 온다면 그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도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행관들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평가할 거라고 하면서요. 경찰관들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행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을 몇몇 나라들을 허가해 줬는데요. 11월에 싱가포르의 여행원 방문객들이 14,676명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12월 30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국립전염병센터에 있는 의료진들이 먼저 맞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더 많은 의료기관이 뒤따라서 맞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내년 2월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백신 공급이 갑자기 끊기거나 부족하지 않으면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싱가포르인들과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롱텀 패스홀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하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주니어 컬리지 학교들에서요. 내년 3학기부터 학생들이 한 달에 적어도 이틀 동안은 홈베이스 러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내년 말까지 개인 학습 기기를 나눠줄 거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머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홈베이스 러닝하는 게 과연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기 위해서 5개 학교가 참여해서 소규모 파일럿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혼합학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합학습은 학교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온라인으로 홈베이스 러닝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걸 혼합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홈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하는 거지만,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계속 학교에 나가고 하루 이틀 정도만 홈베이스 러닝을 하는 혼합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홈베이스 러닝이 실제 수업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교육용 비디오를 보고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고 하면서 홈베이스 러닝 날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운 수학 개념을 가지고 학교에 돌아가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좀 더 심화학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홈베이스 러닝 하는 하루 이틀 동안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스스로 학습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빵 굽기, 악기 연주와 같이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혼합학습에서 그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학생들이 그 홈베이스 날을 계획하고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기본 규칙을 설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자녀들의 발달, 도전, 안녕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또한 그러한 대화 중에 자녀들이 그들의 장점과 관심사를 탐구하도록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풀어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기기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각 학교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기 가격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잉 737기가 충돌 사고 이후에 전 세계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다시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에어라인 소속사인 실크에어에서 이 보잉 737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보잉 737기 6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부 호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를 다시 싱가포르로 들여왔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왜 호주에서 이 보잉 737기 한 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싱가포르 민간 항공청에서 보잉 737기를 가지고 왔다고 바로 운행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비행기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회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16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성 75명이 체포되었는데요. 여기서 불법 사회 조직원은 약간 깽당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검거는 폭력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24명의 남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년까지는 담배를 필 수 있는 법정 나이가 만 20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바로 오늘부터는 만 21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두롱새공원이 개장한 지 5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50년 전 가격인 2불 50으로 1월 한 달간 입장권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달에요. 전기요금이 전분기와 비교해서 3.1% 인하되고 가스요금은 0.23% 인상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 분기였던 10월, 11월, 12월 달요. 그때 전기요금 인상된 게 9%고 가스요금이 5%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9% 올라갔다가 3% 정도 내려왔으니까 아직까지 한 6% 정도 더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비치에는 사후의식을 위한 최초의 해안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사후의식은 보통 힌두교 사람들이 진행하는 건데요. 사망 후 11일 후에서 30일 그 사이에 진행되는 거래요. 바닷가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의식이 다 끝나기 전에 바다에 들어가서 본인 몸을 씻는 게 어떤 의식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사망 후에 화장을 하고 만약에 그 젤을 바다에 뿌리고 싶으면요. 남쪽에 세마카우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의 인근 바다에서만 뿌릴 수 있대요. 그 섬은 약간 무인도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다니는 배가 따로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화장한 젤을 뿌리고 싶은 사람은 따로 보트를 렌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유럽에서 산타로 분장한 사람이 요양원 같은 데에 갔다가 거기 계시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산타 분장하고 가신 분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1인당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이런 노인분들만 따로 모여 계시는 이런 장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40대 국회의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일부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는 신체의 노력에 의해서 야기된 합병증으로 재입원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LG가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니켈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가 이 니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배터리 가공 공장에 투자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에서 EV 배터리 투자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